안녕하세요, 여러분. 콩스타입니다. 그동안 댓글을 통해서 저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언젠간 Q&A 영상을 만들어야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좀 이런 소셜미디어에 제 개인사를 말한다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굳이 여러분이 궁금해하지 않으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차일피일 미뤄왔었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해보니까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질문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근데 그냥 뭔가 너무 딱딱하게 Q&A 영상 하면은 너무 어색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 초코칩 쿠키랑 우유를 준비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이거를 먹으면서 약간 수다 떠는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 초코칩 쿠키는 어, 이미 뭐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M&S에서 파는 쿠키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아니 제가 다른 저는 이걸 최근에 알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 근데 이 기본 초콜릿 칩이 제일 맛있다고 해서 이걸 사 먹어봤는데 요새 너무 빠져가지고 진짜 맨날 이 따뜻한 우유에 찍어 먹는 걸 빠졌거든요. 아 이러다 큰일 났어 진짜. 이게 하나에 먹다 보면 안 멈춰지는 그런 맛인데 꾸덕한 초코칩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강추입니다. 혹시 영국에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선물로 이거는 진짜 꼭 사가세요. 초코칩 쿠키 얘기하다가 지금 너무 흥분했는데 어쨌든 이거를 먹으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많이 질문해 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는 제 나이인데요. 근데 이미 눈치는 채셨겠지만 저는 20대는 아니고요. 연도로 말하면 1989년 11월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2020년에 32살이 됐고요. 그리고 만으로는 이제 작년 11월에 만으로 딱 서른이 돼서 지금은 서른인데 이제 올해 제 생일이 돌아오면 31살이 되는 거죠. 다들 어느 정도 예상하셨죠? 아무튼 제 나이는 그렇고요. 일단 하나 먹고 좀 시작할게요. 너무 배고파 지금. 진짜 맛있다. 진짜 꾸덕꾸덕하고 진한 초코칩 쿠키. 진짜 먹다 보면은 한 통 다 먹어요 진짜. 그 다음 두 번째. 근데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이렇게 쭉 그냥 흐름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굳이 궁금하지 않고 굳이 듣고 싶지 않은 제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스킵해 주셔도 돼요. 제 영상을 처음부터 챙겨봐 주신 분들께서는 제가 영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서 살았었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처음에 제가 어떻게 일본에 갔고, 그다음에 어떻게 또 일본에서 취직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영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서 이제 유학을 하다가 대학도 일본에서 졸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도 했었는데, 한국 나이로 21살 때 제가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유학을 하게 된 계기는 얘기하자면 또 엄청 길어질 수 있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중학교 때 필수 과목에 일본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올라오고 나서는 제3 외국어로 중국어랑 일본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어를 중학교 때 수업 먼저 접하기도 했고 해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일본어 수업을 선택했었는데요. 그때는 솔직히 학교에서 배우는 일본어 자체가 뭐 히라가나 가타카나 뭐 간단한 회화 뭐 인사말 뭐 이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뭐 그 재밌게 되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한국에서도 대학을 갔었거든요. 근데 오래 다니진 않았고 제 전공이 사실 댄스였어요. 제가 제 채널에 가끔 춤추는 영상도 올리긴 하는데 지금은 정말 그냥 취미로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때 학교 댄스 동아리에 들어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좀 하다가 그때 이제 춤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아예 이쪽으로
나가자. 그렇게 생각해서 좀 전문적으로 춤을 하다가 대학을 사실 방송연예학과에 제가 진학을 했었어요. 근데 제 전공은 댄스였고 실기 시험을 댄스로 쳐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과가 방송연예과다 보니까 주변에 선배들 그다음에 동기들도 대부분이 다 연예인을 준비하는 지망생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수업도 약간 연기 수업 위주가 많았고 제가 솔직히 외모가 그렇게 무슨 연예인을 할 정도로 특출나지도 않고 댄스 실력 자체도 그때는 정말 좋아해서 열심히 하긴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이걸로 정말 평생 먹고 살겠다 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수업도 뭔가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다르고 춤으로 뭔가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다는 자신이 좀 없어지면서 학교에 들어간 지 몇 달 안 돼서 관두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하고 춤은 나중에 취미로 하고 뭔가 다른 공부를 해서 머리로 지식으로 먹고 살아야겠다. 약간 그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됐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20살 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일본어 과목 이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하던 과목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아 그러면 이 일본어를 그때는 이제 뭐 얕게 공부했지만 이거를 본격적으로 좀 깊게 공부를 해서 한국에 있는 일본어 학교에 진학을 하자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학교를 관둔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일본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독학으로 이제 일본어 공부를 했었는데 자세히 어떻게 공부했는지는 제가 여기 위에 띄워드리는 공부 방법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20살 겨울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일본으로.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처음으로 막 여권도 만들고 제 진짜 20년 지기 친구랑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작년에 결혼한 저의 제일 친한 베프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오사카로 여행을 갔어요. 첫 해외여행이어서 되게 들뜬 것도 있었는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그냥 되게 주변에서 외국말도 들리고 막 그게 너무 신기하기도 신기했는데 그때 또 일본어로 공부하던 도중에 가다 보니까 그때 느낀 게 아, 이게 공부라는 게 특히 언어 공부는 책상에 앉아서 그냥 할 게 아니라 현지에 가서 진짜 현지인들과 부딪히면서 배워야겠다. 그렇게 제가 느낀 거예요. 엄청 크게. 여행을 다녀와서 막 일본 유학을 찾아봤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원래는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일본어 학과를 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아, 그럴 게 아니라 일단 일본 유학을 가자. 가서 뭐 1년만 있다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서 학교를 가더라도 일단 현지에서 뭐든지 체험해보자. 겪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그때 일본 유학을 결심하게 됐고요.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하기가 조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거는 정말 제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밖에 모르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어렸을 때 저희 아빠가 이런저런 사업을 하시다가 좀 잘 안 되셔가지고 빚도 많이 지셨었고 또 보증을 잘못 쓰셔서 어, 정말 그 드라마에 나올 법한 빨간 딱지 있잖아요. 압류 딱지. 제가 고등학교 때 집에 정말 그런 딱지가 붙여진 적도 있었고 집안에 사람들이 막 법원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거기서 이제 그 딱지 압류 딱지 붙여진 가구들을 막 경매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때 제가 뭐 16살, 17살 때였으니까 사춘기가 올 때고 되게 예민할 때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상처도 솔직히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되게 애정 표현도 많이 하시고 정말 다정하세요. 그래서 정말 다정한 아빠지만 학창 시절 때 그냥 그렇게 예민한 시기에 엄마 그리고 저희 언니 그리고 저를 이렇게 금전적으로 힘들게 한다는 생각에 아빠를 되게 원망하던 시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제가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철이 조금 빨리 든 것도 있고 좀 세상 물정을 빨리 알았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아끼려고 그런 게 지금도 사실 되게 배어 있거든요. 돈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게 좀 몸에 배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도 되게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제가 너무 우유 마시면서 너무 진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맥주 한잔 하면서 해야 되는 얘기 아닌가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사실은 이거는 되게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굳이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제가 제 어렸을 때 막 환경이나 어떻게 자라왔는지 궁금해 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막 그렇게 제가 평탄한 게만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서 듣는 분들이 좀 불편하시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굳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야기인데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주일마다 교회에서 중등부 자원봉사로 중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세요. 본 직업과는 따로 있고 그거는 이제 주일마다 자원봉사로 하시는 일인데 거기서 이제 학생들한테 제 얘기를 가끔 들려주시나 봐요. 근데 그 중에는 좀 저처럼 집안 형편이 조금 좋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제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그 학생들이 되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말씀하신 것도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환경에 있거나 아니면 뭐 더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제 이야기를 실제로 솔직하게 해드리면 그 중에는 조금 용기를 갖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제가 뭐 대단히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뭐 대단히 제가 무슨 뭐 사회의 명성을 떨칠 만하게 뭔가 대단한 게 뭐 이렇게 일궈놓은 것도 없지만 혹시라도 좀 금전적으로 나 환경이 조금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좀 어렵다거나 해도 그거를 오히려 발판 삼아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말을 저는 꼭 해주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일본에 제가 가고 싶다고 처음 말씀을 드렸을 때 제일 걱정하셨던 게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인데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다 알아보고 일본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급이 세서 어느 정도 생활비를 내가 벌 수 있다. 그리고 장학금도 받겠다. 그러니까 생활비를 일체 지원받지 않고 혼자 알아서 할 테니까 가게만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허락을 받고 21살 여름에 일본에 가기 전까지 정말 이런저런 알바를 많이 했어요. 뭐 서빙 알바, 뭐 지금 기억에 남는 건 치킨집 서빙 알바도 했었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독서실 총무실 알바를 했었어요. 근데 솔직히 그게 일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시급이 그때 당시에도 기본 시급보다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앉아서 이제 오는 사람들 이제 끊어주는 거잖아요. 뭐 하루치나 뭐 한 달치 이렇게 끊어주는 일을 하고 뭐 청소하고 뭐 이런 일이다 보니까 앉아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짜투리 시간 쓰기 굉장히 좋았고 문 여는 시간대 일을 했었는데 오후 파트타임 하시는 분 오시면 교대하고 그 빈자리 하나를 주셨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거기서 교대하고 나서는 그 자리 가서 독서실 끝날 때까지 공부하고 집에 가고 항상 그렇게 생활했었거든요. 돈을 모아서 일본에 갈 때 정확히 제가 3달치 일본어 학비를 내고 그 다음에 한 달치 진짜 그 월세랑 생활비만 들고 무작정 일본에 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무모했던 게 가서 당장 제가 일을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일단 갔어요. 가서 뭐 안 되면은 뭐 다시 돌아오더라도 일단 가보자.
그래서 가서, 근데 다행히 정말 운이 좋았던 게, 가자마자 제가 거의 2주 만에 그때 고깃집 알바를 구했었거든요. 두 번째 달부터는 이제 거기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다 충당을 했고, 뭐 일본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일단은 성적 관리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그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 나라나 이제 지지단체 같은 데서 유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 제도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근데 다 이제 성적순으로 주다 보니까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성적 관리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것 같고, 왜냐면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성적이 안 좋아서 그 장학금을 놓치면 뭔가 그게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하지만 장학금도 계속 받으려고 성적 관리 열심히 했었고, 대학까지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생활비를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요. 솔직히 힘든 적도 많았어요. 그때 뭐 지금 다 지난 얘기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돈 없을 때는 다음 그 알바비 들어올 때까지 돈이 막 얼마 안 남아서, 수중에 얼마 안 남아가지고 라면 막 이런 걸로 대충 때우면서 뭐 한 1, 2주 버틴 적도 있었고, 그때는 그냥 젊었으니까 되게 무모하기도 했고, 그때 근데 그 되게 힘들었던 경험들이 지금 엄청 저한테는 큰 자산이거든요. 일본에 가서도 솔직히 되게 힘든 적도 많았어요. 상수병이 온 적도 뭐 정말 셀 수 없이 많았고, 아무래도 조금 여유 있는 주변 유학생들은 부모님들이 이제 한 달에 얼마씩 생활비를 보내주시니까 아르바이트를 안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하더라도 그냥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저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안 하면 생활비를 충당을 못 하니까 대학교 다닐 때도 일주일에 거의 6일은 알바를 했었거든요. 뭐 주말엔 진짜 풀타임으로 뛰고, 뭐 낮부터 저녁 늦게까지 마감할 때까지 하고. 그래서 진짜 친구들이 저한테 알바몬이라고, 알바몬스터라고 막 알바몬이라고 부르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정도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고, 근데 또 성적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공강 시간 있으면은 그때 막 빈 강의실 가서 막 몰아서 공부하고, 일주일에 하루 쉴 때 그때 막 몰아서 공부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졸업하기 전에 일본은 대학교 3학년 때 취업 준비를 하거든요. 보통 대학교 3학년 초 때부터 이제 막 그 취업 설명회 같은데, 기업 설명회 이런 데를 많이 다니고, 보통 일본 학생들은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인턴십, 이제 무급 인턴십 프로그램을 많이 참가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 있는 기업 미리 체크해놨다가 인턴십 이제 응모하는 기간 있으면은 그때 신청을 해가지고, 왜냐면 나중에 그때 이력서에 쓸 수 있으니까 보통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일본에서 취업을 해야 될까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 일본에서 대학교를 나왔는데 그냥 그대로 도전도 안 해보고 한국에 돌아가는 건 나중에 제가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보통 일본인 학생들은 적으면 40군데에서 50군데 정도 서류 지원을 하고, 많은 친구들은 막 진짜 7, 80군데 막 이렇게까지 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몇 군데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만 지원을 해보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안 될 거라 생각해서 솔직히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안 되더라도 그냥 이렇게 일본에서 취업 준비, 취업 활동을, 구직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되게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정확히 그때 제가 5군데 서류를 넣었었거든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그 중에 4군데가 서류 전형에 붙고, 또 3군데가 최종 면접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3군데 중에 2군데 최종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그래도 일을 해보라는 하늘의 계시다. 그래가지고 그 2군데 중에 제가 좀 더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3학년 때 보통 일본 학생들은 인턴십, 무급 인턴십 많이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때 그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중국어 수업을 듣고 있었거든요. 중국에도 직접 가서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저희 그때 학교에 북경대랑 그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여름방학 때만 그냥 한두 달 이렇게 뭐 썸머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되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대학교 3학년 때 신청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대학교 제 이제 담당 저희 과 교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교수님께서는 너가 만약에 일본에 취직을 할 거면 아무래도 이력서에 나중에 쓸 때 여름방학에 그 인턴십을 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걸 하기 때문에 나중에 네가 경쟁에서 안 했다면 그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적인 조언이죠. 교수님 말씀이. 근데 저는 그냥 그때는 제가 일단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고 뭔가 마음이 더 끌리는 걸 해야겠다. 왜냐면 제가 어쨌든 한국인이고 일본에서 이미 유학을 하고 있고 중국어 공부하면서 중국에서도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그 생각이 그때는 더 강하게 들어서 어, 교수님은 인턴십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저는 그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어요. 그게 붙어서 대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에 그 교환학생으로 북경대에 가게 됐고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제가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할 때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이력서에 쓰잖아요. 대부분의 면접관 분들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너는 한국인이고 일본에 관심이 일본어를 공부해서 일본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왜 또 굳이 중국어에 갔냐?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을 드렸죠. 일본어는 어느 정도 마스터했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다른 한 언어를 더 하고 싶어서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한 살에도 젊을 때 경험을 하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턴십을 과감히 포기하고 유학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되게 그걸 인상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본에서 무슨 전공을 했는지도 댓글에 굉장히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잠깐만 이거 한 입만 먹고. 언니 다 식었어. 저는 국제학부를 전공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학부가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전공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저는 일본어 전공을 했어요. 일본어를 어느 정도 이제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일본에 대한 문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국제학부다 보니까 이 문화에 대한 뭐 고찰 막 이런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수업 내용 잘 기억 안 나긴 하거든요. 뭔지 일본어를 전공하다 보니까 제가 중국어를 제 2 외국어로 들었던 이유도 제 3 외국어인가? 네, 들었던 이유도 뭔가 일본어는 하나만 파기에는 나중에 뭔가 취업을 할 때 경쟁력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영어를 잠깐 듣다가 도저히 진짜 제가 원래 학교 다닐 때도 영어 굉장히 싫어했었거든요. 영어가 진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과감히 1학년 때 한 학기 듣고 포기하고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중국어를 중점적으로 제가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을 했는데 일본 기업에 들어갔어요. 해외 영업팀에 발령이 났었어요. 제가 직접 영업을 뛰는 건 아니고 제가 본사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본사에서 해외 지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 회사가 그 지사들 중에 몇 군데를 제가 담당을 해서 현지에 있는 지사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뭐 판매 현황이 어떤지 그다음 예산 회의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뭐 사업부 본사에서 서포트해줄 수 있는 업무가 있으면은 지원해주고 약간 그런 그런 일을 했었어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 입사를 할 때 1년만 딱 일을 하고 일을 관두자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었거든요. 1년 일을 하고 나중에 한국에 가서 취업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2년, 3년을 일했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그렇게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영국에 오게 됐느냐.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 영어 수준은 심각했어요. 거짓말 안 하고 반의 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